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2025년 공단 케이스 교육집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거칠기가 주소 작성 방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도면 템플릿 강좌에서는 변경된 거칠기와 주소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2D 배치 강좌는 도면의 강좌에서는 이제 이전 거칠기를 사용하더라도 수강생분들은 2025년 변경된 거칠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2025년 케이스 교육집 자세한 정보는 2025년 케이스 교육집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꼭 보셔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D 답안 도면과 3D 답안 도면에 사용될 도면 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템플릿 선택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기본 템플릿인 ACAD ISO DWT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ACAD DWT로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저 ACAD 템플릿은 여러분 단위가 인치예요. 그래서 절대 ACAD DWT로 여시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ACAD ISO DWT 템플릿을 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SE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적용 그리드랑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 두 개를 체크 해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령창 여러분 LIMITS 리미츠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저 위에 명령창에 보시면 0,0이라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한번 더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드 영역을 정해줘야겠죠. 저희는 A2 크기의 도면 틀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A2 크기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가 594 하신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420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세요. 자, 이렇게 리미츠를 설정해 줬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줌 올 하면 됩니다. Z 엔터 A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딱 영역에 맞게 줌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이제 도면 설정은 이제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설정하는지는 여러분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2D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지겹도록 했을 테니까 다들 아실 테고 유튜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리미츠 그리드 줌올 강좌가 있으니까 그 강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이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는 여러분 레이어 아이콘 누르셔도 나오고 아니면 단축키는 LA입니다. LA 엔터 이런 식으로 레이어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새 레이어를 총 5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이 레이어 이름을 바꾸려고 더블 클릭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럼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현재 레이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시려면 더블 클릭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들어가져요. 저처럼 부산 사람들은 엄청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바꾸고 싶다 선택하신 다음에 F2번 눌러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는 저 0번 레이어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름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밑에 것들 변경해 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 이름은 센터입니다. CENTER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이름은 딤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 이름은 히든 HIDDEN. 네 번째 레이어 이름은 모델. 마지막 레이어 이름은 텍스트 글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레이어 색상들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 선택창이 따로 떠요. 여기서 0번 레이어는 이렇게 빨간색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도 이런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딤 레이어는 여러분 그냥 흰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히든 레이어는 여러분 노란색입니다. 모델선 여러분 초록색입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 종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 종류 센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로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 밑에 한번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 콕 찍으신 다음에 C를 칩니다. 센터 말고 센터 2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건데 여기서 여러분 또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금 로드를 한 거지 선을 바꾼 건 아닙니다. 로드한 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셔서 이런 식으로 선 종류가 센터로 바뀌죠. 그 다음에 히든 눌러줍니다. 똑같이 로드 누르시고 여기 한번 꼭 찍으신 다음에 H 이것도 히든 2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히든 불러온 거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왜 이렇게 설정하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실무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레이어입니다. 도면을 아무리 빨리 그려봤자 이 레이어가 제대로 정리 안 된 도면이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외주준 도면이나 그런 걸 다시 받았을 때 저 레이어가 정리 안 된 도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정 같은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건 실무자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 설정이랑 이제 사용 방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현재 저희가 설정한 저 레이어의 이름 센터 딤 히든 모델 텍스트 이런 것들 있죠. 그냥 한글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여러분 5개를 만들었지만 이걸 가르치는 강사랑 이제 학원마다 조금 달라요. 뭐 어떤 강의는 저 레이어를 뭐 3개만 만들었고 뭐 어떤 강의는 저 레이어를 4개만 만들었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국가시험에서 사용할 레이어는 저 5개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5개를 만든 거고요.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저렇게 레이어를 뭐 5개 뿐이 안 만들지만 실무 가서 여러분 실무담 한번 열어보시면 레이어가 최소한 20개, 많으면 한 100개 정도?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CAD 레이어 이름을 왜 한글로 안 하고 이제 영문으로 하냐면 같은 경우에 이제 3D Max 건축 CG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CAD에서 도면을 수정한 다음에 맥스로 들고 가요. 근데 저 레이어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제 맥스로 CAD 도면을 로드 시 에러가 한 번씩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레이어 이름은 그냥 이제 영문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렇게 레이어에 색상을 주는 이유는 도면을 출력할 때 저 색상마다 선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도면은 칼라로 출력 안 합니다. 실무도면도 그렇지만 무조건 도면 여러분 거의 흑백으로 다 출력을 해요. 그래서 국가시험은 지금 나오는 이미지처럼 이제 저 색상에 대한 선굵기를 주어줍니다. 뭐 흰색이나 빨간색 뭐 0.25, 뭐 노란색은 뭐 0.35, 그다음 초록색은 뭐 0.5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저 센터라는 레이어 색상이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흰색이랑 빨간색은 선 굵기를 똑같이 출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딤이랑 센터랑 이제 빨간색, 흰색이란 말이죠. 저 두 개를 전부 다 빨간색으로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CAD 2D 도면을 완성했을 때 저 두 개 색깔이 전부 다 빨간색이면 이제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딤을 흰색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 레이어 색상도 가르치는 강사마다 다릅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은 센터 선을 이제 흰색으로 썼는데 그리고 뭐 다른 분은 초록색을 사용하지 않고 갈색을 썼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용도에 맞는 이제 주어진 색상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 종류에 보시면 센터 2랑 히든 2랑 이렇게 있죠. 왜 그냥적인 일반 센터는 안 써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센터나 센터 2, 센터 곱하기 뭐가 다르냐면 축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센터를 사용해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선축적 이제 LTS 한 다음에 설정을 해줄 때 그냥 센터를 치면 좀 더 줄여야겠고 센터 2를 쓰면 조금 더 줄이면 되겠고 뭐 센터 곱하기를 쓰면 이제 축적을 더 올려야겠죠? 그래도 국가시험에서는 센터 2가 이제 선축적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센터 2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 확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예요. 딤을 한 개 넣은 다음에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프 포인트라고 레이어가 한 개 더 생길 겁니다. 이 레이어는 딤을 한 번이라도 넣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보시면 이제 지워지지 않는 이제 기본적인 레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 레이어 이름 사용 용도는 뭐냐면 맨 끝에 보시면 이제 플롯이 꺼져 있죠. 그래서 출력할 때 출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출력하고 싶지 않은 선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이 레이어를 바꿔버리면 그 레이어는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어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체는 요 위에 보시면 문자 있죠. 이 문자 아이콘 눌러서 뜨고요. 아니면 그냥 ST 엔터 쳐도 이런 식으로 문자 스타일이 뜹니다. 여기서 기본 폰트가 에리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바꿀 거예요. I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ISOCP 이제 확장자가 SHX가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뒤에 확장자가 SHX인 거는 이제 이 오토캐드를 깔면 쓸 수 있는 오토캐드 폰트고 뭐 뒤에 확장자가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TTF 폰트입니다. TTF 폰트가 뭐냐면 이제 윈도우 폰트,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면 이제 깔려있는 폰트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를 설치해서 또 이 캐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폰트는 이 ISOCP나 R을 쳐보시면 이제 로만스라고 있습니다. 이 로만스를 쓰던가 이 둘 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저 두 개 중에서 강의할 때는 이 ISOCP라는 이제 폰트를 사용해요. 왜냐면 이 폰트가 선두께를 줬을 때 굴림체랑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글꼴 사용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글꼴에서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에서 그럼 세 번째 있죠. WHGTXT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큰 글꼴 사용 체크 안 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글자를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 뜹니다. 제가 물음표 적용이 아니라 여기는 한글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 큰 글꼴 사용을 선택을 안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글을 인식을 못합니다. 얘를 어떻게? 밑에서 세 번째 걸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글이 인식이 돼요. 그럼 도대체 굴림체랑 이 ISOCP랑 무슨 차이냐? 제가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이거는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굴림. 이 주석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삭제해 버리세요. 굴림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실무 가셔가지고 이제 TTF 폰트 사용한다. 그럼 절대로 앞에 골뱅이 붙은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골뱅이 붙은 걸 선택해 버리면 이제 문자가 세로로 안 적히고 가로 적힙니다. 골뱅이 없는 거 밑에 내려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굴림이랑 문자 스타일 한 개 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굴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TTF 폰트는 저런 식으로 선두께가 조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용량이 많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캐드 폰트는 저런 식으로 전부 다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엄청나게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컴퓨터상이 좀 안 좋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보통 저 캐드 폰트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컴퓨터상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솔직히 실무에서 캐드 폰트는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저 굴림체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강의에서 왜 저 캐드 폰트를 사용하냐면 시험장 가면 캐드 파일로 바로 출력할 때도 있지만 보통 PDF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 굴림체는 PDF 파일로 답안도면을 만들어버리면 한 번씩 인쇄가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5시간 동안 쎄 빠지게 시험 쳤는데 맨 끝에 출력이 안 돼가 실격했다.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굴림체 사용 시 인쇄 안 되는 해결 방법을 제가 유튜브 강좌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해결 방법 강좌는 여러분 실무에서도 아주 유용한 강좌이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뭐 실무에서 이런 폰트를 쓸 일은 없겠지만 회사마다 사용하는 폰트 여러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도면을 PDF로 만들어서 뭐 업체에 보내줬는데 그 업체에서 그 PDF 도면이 출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캐드에서 폰트가 안 보이는 거는 글자체만 바꿔주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죠. 이거랑 근데 PDF에서 이제 글자가 안 보여서 출력이 안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시험만 칠 게 아니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국가시험용으로 마음 편하게 ISO10나 로마스, 캐드 폰트를 그냥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 밑에 보시면 높이가 있죠. 이 높이를 뭐 기본값을 여러분 3.5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문자 스타일에서 옵션은 다 끝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디시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 관리자는 요 위에 보시는 뒷마크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단축키를 D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주석은 그냥 지우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 스탠다드 이것들 여러분 지우셔야 됩니다. ISO25 이 기본값을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당연히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게 좋겠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누르시고 이거는 기계 치수를 하겠습니다. 기계 치수.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신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정 윈도우가 따로 뜰 건데 이거는 기준선 간격 이건 여러분 8로 합니다. 피소 너머로 연장 이거는 2로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 1로 할게요. 그러면 이 선에서는 설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비 화살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화살표 크기를 여러분 3.5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탭으로 넘어가세요. 문자 색상을 여러분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문자 높이 있죠. 3.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문자 배치,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저는 0.9로 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0.9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맞춤에서는 설정할 게 현재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차 단위로 갑니다. 1차 단위 가보시면 소수 구분 기호 있죠. 이걸 쉼표 말고 마침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가지고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한 개 더 만들 건데 기계치수를 선택하시고 새로 만들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시작을 기계치수 그대로 복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기계치수 -1 하신 다음에 계속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설정창이 바로 뜰 겁니다. 그럼 이런 맞춤 탭에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춤 옵션이라고 있죠. 이걸 두 번째 화살표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개, 2개 완성이 될 거예요.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넣죠. 바깥쪽으로 뽑을 때는 뭐 이 기계 치수 2개가 뭐 똑같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뽑을 때 중심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기계치수 1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반지름을 넣고 이 치수를 뭐 X로 저희가 깬 다음에 익스텐더로 늘려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학생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뭐 국가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늘 말하는 게 딥은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아요. 뭐 국가시험에서는 깨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뭐 여러분 실무 가셔가지고 이제 치수를 넣었을 때 저 치수 관리자 스타일에서 다른 걸 변경했을 때 얘는 먹질 않아요. 왜냐면 얘를 깨는 순간 더 이상 딤이 아니기 때문에 딤 스타일 관리자에는 옵션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X로 깨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기계 치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딥 넣을 때 쓰고 이 치수선이 이 중심선까지 가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뒤에 2D 답안 도면 완성할 때 많이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치수셀에서 변경한 이 옵션 값들이 뭐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오토캐드 강좌에서 여러분 이걸 거의 1시간 동안 강의하니까 그 강좌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도면 틀을 그리고 이제 2D 다바 도면을 완성하기 위한 이제 오토캐드의 설정 값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정한 거는 문제지에 주어지지 않아요. 레이어 색상은 주어지지만 지금까지 설정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강의에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한다고 조금 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작동할 도면 틀의 치수는 안 내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이미지처럼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지에 아주 상세하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내우셔도 됩니다. 도면 틀 치수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령창이라면 REC 렉탱글이죠. 렉탱글 엔터 하신 다음에 0,0부터 이제 도면뜰 크기죠. 594, 하신 다음에 420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한 개 그리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옵셋 하신 다음에 10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옵셋 얼마? 5 합니다. 5 엔터 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L 엔터 하신 다음에 라인으로 중간선 그려줍니다. 중심선, 중심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려주시고 안쪽은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세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선 있죠? 이거는 여러분 지워버립니다. 맨 끝에 제일 큰 사각형 잡으신 다음에 뭘로 바꾸냐? 레이어를 여러분 대포인트 이제 출력 안 되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10 들어온 거 있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을 여기 누르신 다음에 하늘 색깔로 변경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원래 실무라면 하늘색 색상이 이제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이것만 엄청나게 두껍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굳이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선택한 다음에 하늘 색깔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의 선들을 전부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밑에 모델로 바꿔줍니다. 레이어를.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입력하시고 여기 끝에 있죠? 좌측 끝에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얼마입니까? 100 엔터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셋 얼마? 8입니다. 8 밑으로 이런 식으로 띄워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라인으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라인으로 중간점 찍으신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옵셋 50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중간점 찍으신 다음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옵셋 25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매니에서는 여러분 다 사용했으면 지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이 겹치면 안 좋거든요. 이 치수는 시험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간격이 뭐 25다 이 간격이 8이다 이런 거 여러분 시험지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8로 될 수도 있고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10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더 만들어야겠죠. 여기도 라인을 여러분들이 끝점에 찍으신 다음에 요 길이는 저는 120으로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옵셋 16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옵셋 8 하신 다음에 위로 한 여러 번 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여러 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쪽에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합니다. 15에 15. 그 다음에 옵셋 얼마냐면 45입니다. 그 다음에 옵셋 얼마? 25. 그 다음에 옵셋 얼마? 15입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좀 자를게요, 여러분. 트림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분 다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하신 다음에 여기서 60 합니다. 60 해주세요. 60 해주시고 요것도 여러분 자릅니다. 자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는 겹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중간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옵셋 8 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쪽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모델 좀 진한 걸로 표시 잘 나게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폴리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냥 라인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울 때 귀찮으니까 폴리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저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다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문자를 이 중앙에 딱 박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다가 문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M 텍스트, D 텍스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M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다가 신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나온 문자고 D 텍스트 같은 경우 옛날부터 있는 어떻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두 개 중에서 편리한 걸 쓰면 되는데 이것도 가르치는 여러분 강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여러분 DT 한마디로 옛날 문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실무되면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DT를 전부 다 사용해요. MT를 사용하면 여러분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M텍스트와 D텍스트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해당 유튜브 강좌들을 참조하시면 그 차이점을 알 겁니다. 그런데 주소는 적을 때 문자가 DT보다는 여러분 MT가 조금 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DT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보시면 나중에 완료라죠. 완료라면 저기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 분해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관리하기도 조금 힘들고 나중에 저걸 한 번에 편집하기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옛날 문자 DT보다는 M텍스트 신문자가 좀 더 좋습니다. 명령창에 MT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이제 MT는 사용 방법이 여러분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우선 드래그를 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전부 다 항뭉탱이로 놉니다. 한마디로 MT가 뭐냐면 다중문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중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놀고 수정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되고 일반적인 CAD 문자 조금 달리 여러분들 한글엔 엑셀 있죠. 그래서 문자 크기를 바꿀 때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서 문자 크기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 문자만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명령창에 DT 하신 다음에 엔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누르신 다음에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 중간에 보시면 중간 중심이 있죠. MC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오른쪽 하신 다음에 중간점 있죠. 중간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저 위에 회전 각도 지정이 나오죠. 전 그대로 엔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수건번호 적을게요. 한글로 수건번호. 그 다음에 엔터 두 번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글자가 적히죠. 이걸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는 당연히 여러분 텍스트로 레이어를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끝점 찍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중앙에 넣어야겠죠. 이거는 카피하신 다음에 오스냅으로 중간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오스냅으로 중간점을 찍으면 딱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리선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독 확인 같은 경우 여러분 인이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무브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서 같은 경우는 글자가 길죠. 뭐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뭐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실 분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특성창에 보시면 폭 비율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주면 돼요. 0. 제가 보기에는 93 정도? 이 정도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 저는 글자를 적는데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퍼져 안 나가고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DT를 할 때 여기서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을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왼쪽 값이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혹시나 이거를 바꾸고 싶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리 맞추기라고 했죠.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뭘로? 중간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글자를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부터 적히죠. 시작할 때부터 중간 중심으로 설정해놓고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DT 하신 다음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자리 맞추기는 설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자리 맞추기가 뭐 중심, 중간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중간점 하신 다음에 여기 중간점을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문자를 입력해줍니다. 품번 적을게요. 품번 적으신 다음에 엔터 두 번 끝내시고 이것도 당연히 레이어를 여러분 바꿔야겠죠.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카피하신 다음에 Shift 오른쪽 하시고 이제 중간점 전부 다 중간점으로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찍어주세요. 찍고 자 끝났죠? 그 다음에 이 폴리선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중간 다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카피합니다. 카피하신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쪽으로 카피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쪽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게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카피할 때 기준점을 왜 저기 잡아요?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작품명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글자가 좀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하면 특성창이 나오겠죠. 그래서 높이를 5.5로 하겠습니다. 5.5.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한 요 표제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작성한 뭐 본체, V벨트, 폴리, 편심축 이런 건 제가 뭐 임의대로 우선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작품명입니다. 작품명이 이제 현재 동력 전달 장치라 나와 있죠. 이거는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뭐 V벨트, 폴리 전동 장치, 아니면 뭐 기어 펌프, 아니면 요동 장치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시험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법은 기본적으로 삼각법입니다. 근데 이제 2D 답안 도면은 각법을 삼각법으로 적으시고 3D 답안 도면 나중에 도면을 옮기실 때는 저 각법을 등각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척도는 이제 1:1입니다. 한마디로 실측 크기랑 똑같다는 그 말이고요. 근데 2D 답안 도면은 척도가 1:1이고 3D 답안 도면을 옮길 때는 저 척도를 이제 NS, 나스케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3D 답안 도면을 만들 때 또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지 1번부터 6번까지 있다. 그럼 그 1번부터 6번까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1, 2, 4, 5번을 그려라. 그러면 저 품번이 1, 2, 4, 5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시험지에 주어진 그 품번과 안 맞게 만약 1, 2, 3, 4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현재 본체, 뭐 V벨트, 폴리, 편심축, 스퍼기어축 이런 식으로 적어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제 예제를 한 5개 정도 그 정도 그려보시면 웬만한 분명은 다 외우기 때문에 저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재질이 있죠. 재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시면 PDF로 된 규격집이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푸넷 홈페이지에서 그 규격집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집 여러분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 재질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저렇게 재질이 많이 주어지지만 솔직히 사용하는 건 한 4가지 정도 그 정도뿐이 없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려면 4가지가 뭐냐면 회주절품, 그 다음에 탄소 주강품,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크롬 몰리브 댕강 한 요정도 사용하신다 보시면 돼요. 기시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5년 변경된 CAD 주소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텍스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명령창에 MT 엔터 하신 다음 실행해 주시고 드래그로 대충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글자 크기는 3점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번호를 기입하고 글자를 적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띄어지고 이제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자동 글머리 기호 및 번호매기 허용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 보시면 제대로 작성이 되죠. 특수 기호는 위쪽 삽입의 기호 아이콘을 누르시면 있습니다. 각도랑 이제 양수, 음수 기호는 이제 이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메뉴의 주소는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 크기를 이제 5로 변경해줍니다. 주소는 공단 KS 교육집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주강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주강부 KSB 0418 보통급은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주강부는 이제 재질이 SG480이나 주강품을 사용했을 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어로 같은 회전체는 이제 강도를 고려해서 주강품을 많이 사용하죠. 면록색 도장, 내면 광면당 도장, 이제 주물 제품이 있을 때 기입해 주시면 돼요. 예전 규격지만 변경된 점은 거칠게도 변경이 되었지만 전체 열처리가 예전에는 대소문자를 섞어서 했는데 이제는 대문자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값은 이제 2에서 3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공차에 주강부도 추가해졌으면 외울 게 하나 줄어들 건데 이제 아쉽네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들어갈 표면 거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이제 0번호로 변경을 해줍니다. 명령창에 폴리곤 단축키 POL 엔터 하신 다음 면의 수는 6 입력 엔터, 중심점은 대충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원의 외적 클릭, 반지름 3.5 입력 후 엔터하면 육각형이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이 값이 3.5가 됩니다. 라인으로 거칠기 모양이 나오게 선을 그려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이제 8mm 정도 나오는데 새로 변경된 거칠기는 이제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요. 랭스 단축키인 LEN 엔터, T 합계 클릭하신 다음 전체 길이는 이제 9 입력 후 엔터, 그 다음 선을 클릭해주시면 이 길이가 딱 9mm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서클 단축키인 C 엔터, 3.3P 클릭하신 다음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옷스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접점이 있죠. 클릭한 다음 선에 아무 곳이나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개의 선을 접점으로 찍어주시면 삼각형 안에 딱 맞는 원이 그려집니다. 위에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 선택한 다음 지워주시고요. J 엔터 하신 다음 조인으로 이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거나 선택할 때 편리해요. 카피로 아래쪽으로 거리 12만큼 띄어서 하나 복사해주시고 원을 선택한 다음 삭제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위쪽에 길이 5mm 선 하나 그려줍니다.
해줍니다. 명령창에 DT 실행하신 다음 문자 높이는 2.5로 설정해주시고 W 입력해줍니다. 선택하신 다음 이제 레이어는 텍스트로 이제 변경해주시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주세요. 드래그로 이제 거칠기를 선택하신 다음 카피로 12만큼 간격 띄어서 두 개를 이제 복사해줍니다. 글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제 X, Y로 이제 수정해주시고요. 문자 하나 복사하신 다음 더블 클릭해서 능 기호로 이제 변경해주시고 카피로 간격 12만큼 일정하게 복사해줍니다. 다시 카피 실행하신 다음 왼쪽 거칠기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해주세요. 랭스 실행하신 다음 전체 길이 11로 설정하신 다음 이제 이 선을 늘려줍니다. 아래쪽 선들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같이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문자 클릭하신 다음 공당 휴역치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돼요. 완성된 거칠기 위에 작성해놓은 주소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거칠기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변경된 거칠기가 선이 길어서 이제 문자랑 좀 겹쳐 보이죠? 이건 대충 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0은 새로 변경된 주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별거 없죠? 이번에는 도면에 사용될 거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단축 키인 REC 실행하신 다음 첫 점을 찍어주시고요. 골뱅이 20,20 입력하신 다음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 거칠기 하나를 카피를 복사하신 다음 끝점 찍으시고 사각형 중간점을 찍어서 복사해주세요.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 이제 레이어는 딤으로 변경해줍니다. 어뢰에 사용할 중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어뢰 단축 키 AR 실행하신 다음 원형 배열 객체 선택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로 이제 거칠기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은 사선의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개수는 4개 입력하신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형으로 거칠기가 복사가 되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레이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자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문자는 지운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복사해줍니다. 거칠기 문자는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복사해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 거칠기를 만들어 볼 건데 거칠기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요. 주소에서 기본 거칠기도 하나 복사해서 옵니다. 현재 레이어는 텍스트로 변경해 주시고 거칠기도 선택하신 다음 레이어를 텍스트로 변경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키워줄 거예요. 스케일 단축키 SC 엔터 하신 다음 드래그로 전부 다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 엔터 하면 거칠기가 딱 2배 커져요. MT 실행하신 다음 영역 지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0으로 설정합니다. 가로 하신 다음 스페이스 2번 하시고 쉼표, 다시 스페이스 2번 하시고 쉼표, 다시 스페이스 5번 하신 다음 가로로 막아줍니다. 앞에 쪽은 2번 띄웠는데 너무 많이 띄워지는데요?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가로 하신 다음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글머리가 들어가요. 이럴 때는 가로를 2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로 띄워주시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지정의 끄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영역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화살표를 선택하신 다음 쭉 당겨주시면 늘어납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여기에 적절하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카피 실행하신 다음 거칠기를 수평으로 2개 복사해줍니다. 거칠기 문자 변경해줘야겠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부품 번호를 적어야겠죠. 서클 실행하신 다음에 반지름 6자리 원 하나 그려줍니다. 대충 원 중앙에 문자 하나 복사해주시고 번호로 변경해주세요. 만든 김에 기어 치부 열처리 주소 하나 만들어 볼게요. M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영역 지정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3.5로 설정해주시고 주 기어 치부 열처리 HRC50 작성해줍니다. 기호 클릭하신 다음 양수 음수 기호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3 입력하신 다음 닫기 눌러주세요. 이제 만든 거칠기를 사용이 편하게 이제 블록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굳이 거칠기가 좋다고 이제 블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한 번만 사용할 거니까요. 하지만 시험 연습할 때는 할 때마다 만들기 귀찮으니까 블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장에는 미리 작성된 블록 파일을 절대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실격 처리돼요. 그러니 꼭 연습할 때만 사용하세요. 블록은 이제 일반 블록과 W 블록이 있습니다. W 블록은 CAD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블록은 도면이 포함이 되어서 도면 용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DC튜브의 일반 블록과 W 블록의 차이점 강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록 단축키 B 엔터 하신 다음 블록을 실행해줍니다. 이름은 이제 표면 거칠기를 해주시고요. 객체 선택 클릭한 다음 드래그로 전체 다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 기준점에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중간점에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해보면 이제 한 개로 뭉쳐져 있죠? 이러면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센터 가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2025년 공동규칙 센터 가공 도시 방법이 변경되면서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 필요하나 기본적 요구가 아닌 경우 두 개 다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 가공 그냥 D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센터 가공은 어떤 경우에 넣나요? 센터 가공은 길이가 짧은 축에는 안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보통 축 길이가 100mm 이하인 축에는 센터 가공을 안 하셔도 되고 축 길이가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센터 가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블록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단축키인 INT 하시면 왼쪽에 블록 메뉴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든 구보전에서 이제 윈도우 창으로 떴는데 신버전은 이렇게 메뉴 창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든 블록들을 한눈에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어서 전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사용을 안 할 때는 X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다시 사용할 때는 INT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할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시면 돼요. 불러오면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죠. 이걸 이제 익스포트 단축키인 X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치기를 넣으면 되겠죠. 필요한 거치기를 카피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 원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거치기가 필요하면 마찬가지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거치기 문자만 더블 클릭해서 변경해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거치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메인 거치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에 카피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품 번호랑 해당 부품에 맞는 거치기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키 같은 경우는 기어 2에 열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작성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기어 치부 열처리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2025년 변경된 거칠기가 적용된 완성된 2D 답안 도면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기존 거칠기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서 배치할 때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하고요. 주소는 기존과 똑같이 배치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거칠기 이슈가 있었지만 기존 작업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면에 필요한 주소를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령창에 AL이 칩니다. AL이 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고 이거는 그럼 지지선이에요. 1 찍고 그 다음에 2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찍은 다음에 엔터를 저희가 한 번, 두 번 해요. 이렇게 보시면 저런 식으로 MT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깊이 적은 다음에 확인을 눌렀는데 이렇게 되죠. 문자가 선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문자가 선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L이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정 있죠. 설정을 눌러줍니다. 맨 아래 행의 밑줄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거는 한 번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찍고 뭐 2 찍고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하신 다음에 이제 MT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깊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3 우선 적어주시고요. 플러스 0.1 하신 다음에 Shift 6번을 누르시면 저런 식으로 이게 콤마가 됩니다. 한 칸 띄우세요. 스페이스로 0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AB라고 적혀져 있죠. 요거를 이제 스택을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너무 크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건 글자 크기를 2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무슨 색? 빨간색 좀 이제 연하게 줄여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는 레이어를 여러분 당연히 D으로 바꿔주시고 지선 끝점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면 뾰족하게 되어 있죠.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선비 화살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닫고 체험으로 되어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밑에 있는 점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너무 점이 커버리죠. 화살표 크기를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시면 점 크기가 이런 식으로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뭐 플러스 0.1 이 0이랑 공차는 여러분 제가 뒤쪽에 키용 강좌 설명할 때 따로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안 써서 모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 개 복사해 오신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글자 크기를 5로 하겠습니다. 높이를 5로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일 진한 선 모델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단면뷰 단면부 우선은 A-A 이렇게 우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러분 MT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상세도 이제 다시 B 척도 이래. 왜냐면 이거는 두 줄이니까 아무래도 다중 문자인 MT가 좀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단면 기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 그렇게 딱히 정해진 지수는 없지만 우선 라인으로 6자리 한 6 정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L이 하신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 찍으시고요. 밑으로 쭉 이제 화살표가 나올 때쯤 이런 식으로 한 요까지만 뽑아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 온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기다 A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여러분 이 선과 이 문자는 레이어를 여러분 이제 모델로 변경해 주시고 이 화살표는 레이어를 저희가 Dim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밑에 화살표 크기 보이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3.5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6 정도로 바꿔줍니다. 근데 6으로 바꿨는데 선생님 저는 저 화살표가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 길이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하시고 요거를 잡고 밑으로 조금 당겨보세요. 안 나오네. 안 나오면 조금 더 길게 당기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죠 이제 나오죠. 이 정도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위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 기호까지 완성을 합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블락으로 저장을 해놔야지 편하겠죠. 그 다음에 객체 선택 뭐 다 하신 다음에
이거는 선택점 아무 때나 우선 찍으시고, 이거는 이제 단면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스퍼기어랑 스프르킨 요목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PDF 교육지에 보시면 뒤쪽에 이 요목표가 따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퍼기어나 스프로킷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뒤쪽 요목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 모듈, 이수, 피치원 지름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목표는 치수가 나와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쪽에 작성한 여러분 요목표는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글자 크기는 여러분 3.5 그대로 해주시고, 맨 위에 거는 조금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높이를 한 5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칸의 길이는 똑같이 한 8 정도? 8 정도 해주시고, 요 이제 5짜리 들어간 거 있죠? 요거는 이제 한 10 정도? 10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80,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90, 그리고 이 간격은 50, 30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길이를 여러분 70으로 했다, 95로 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저 글자 크기에 보기 좋게 도면틀만 만드시면 되지,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보기 좋게 대충 만드셔도 단 1점도 감점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스퍼기어나 스프로켓이 출시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어표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저희가 완성한 도면틀을 여러분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를 여러분 이제 DWT 도면 템플릿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C 기계에 DWT를 미리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파일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으시면 도면틀을 또 만드실 필요 없이 템플릿을 누르신 다음에 만드신 도면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이 도면틀을 또 만드실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완성한 템플릿 파일이나 이제 블럭 등은 절대로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컴퓨터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노트북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 도면 템플릿 파일이나 블럭 파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꼭 시험장 가기 전에 포맷을 전부 다 하시고 가셔야 돼요. 포맷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나 파일 정리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강좌에 여러분 2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전부 다 포맷을 하고 가신 다음에 노트북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미리 완성된 도면 템플릿 파일이나 블럭 등을 사용 시에는 당연히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여러분 출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리 셋업된 단축키나 리습을 사용 시에도 당연히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폐실 조치, 실격 처리가 되고 이제 몇 년간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으니까 연습을 하실 때는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꼭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걸 전부 다 정리하고 포맷을 하신 다음에 노트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도면틀을 완성하기 위한 CAD 환경 설정이랑 도면틀을 저희가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 환경 설정이랑 이 도면틀까지 완성하는 시간을 보통 20분 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 맨 처음에 여러분 요거는 한 번만 해보시고, 나중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 3일 전에는 이 도면틀 완성 시간만 여러분들이 한 3-4번 해보세요. 최소 20분 안으로 이 도면틀을 완성하셔야지 나머지 부품들 모델링이나 도면 배치하는 시간이 좀 넉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한 3-4일 전에 이제 열심히 연습해보시고, 그 전엔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도면틀로 많은 예제들을 완성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규 강좌 수강생분들은 첨부 파일에 변경된 거칠기가 적용된 템플릿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변경된 거칠기와 주소가 적용된 이북 답안 도면도 꼭 한번 확인해보기. 저희 DC 정규 강좌는 인강 최대 총 17개 예제가 모두 포함된 강좌이고, 앞으로 최신 예제 몇 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 이것만 다 완성해보셔도 충분히 합격사 가능. 그리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터로 한 방에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투인원 강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강좌 하나에 전부 제공해주는 인강은 저희 DC 인강밖에 없죠. 즉 1+1.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5년 KS 교육집이 변경되었지만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거칠기와 주소 작성 방법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DC 카톡방이나 카페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세요. 2025년도 저희 DC 인강과 함께 하시면 한방에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